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이어서 그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일러 급수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 주어진 함수의 n개도 함수를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죠. 예,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a가 2에서 fx, 2의 x승, 이 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2에서의 테일러 급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2에서의 테일러 급수는 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 도함수의 2에서의 값 곱하기 x-2의 n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것은 n개 도함수를 구해서 2에서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를 갖다 놓고 이제 n개도 함수를 계산해서 2에서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똑같아요. fx가 2의 x승이었죠. 네, 그렇다면 한 번 미분해도 2의 x승이고 두 번 미분해도 2의 x승이고 n개도 함수도 2의 x승입니다. 예,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x 자리에 2를 대입해 주면 2의 제곱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n개도 함수 2에서의 값은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 된 거죠? 예, 테일러 급수를 구했어요. a가 2일 때 2의 x승의 테일러 급수는 모양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x-2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n이 0일 때부터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예, n에다가 0 대입하면 0 팩토리얼 0승 1이니까 2의 제곱만 남지요. 그렇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분모는 없어지고요. 2의 제곱 곱하기 x-2 그렇죠? 1승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n이 2가 되면 2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x-2의 제곱 그렇죠? 예, 일반항이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x-2의 n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시그마로 표현하면 금방 얘기했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의 2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하는 것도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구한 이 급수도 2의 x승이라는 함수의 테일러 급수인데 2의 x승하고 같을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2의 x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2의 x승은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x-2의 n승 그리고 역시 수렴 구간도 모든 x에 대해서 양쪽이 같아요. 예, 실수 전체의 집합이 수렴 구간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x 나머지 항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0이다.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부분을 체크해서 같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네요. 조금 전에 앞에 첫 번째 시간에서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봤고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2의 x승이 같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RNX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걸 가지고 체크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체크해서 안 겁니다. 그렇다면 E의 X승을 다시 쓰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맥클로린 급수하고 이 함수가 같았는데 여기 테일러 급수하고 이 함수가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급수는 서로 같은 표현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같은 건가라는 걸 확인해 볼 텐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의 X승이 그 맥클로린 급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세모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다른 값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가지고 E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를 가지고 E의 X-2승이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세모 자리에 X-2가 와야 되니까 E의 X-2승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를 X-2로 바꿉니다. X-2의 n승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급수의 모양을 이제 만들 수 있게 여기 기초가 이렇게 X-2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2의 X-2승은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2의 마이너스 2승 이걸 없애기 위해서 2의 2승을 곱해주면 이 우리가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같은 거니까 2의 x승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2의 x승은 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에 2의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이쪽에도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2의 n승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여기 급수의 변수는 n이에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의 제곱하는 것은 상수죠. 그러면 이 급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예, 그래서 2의 제곱을 이 급수 안으로 보내면 예,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곱하기 x-2의 n승. 그게 2의 x승하고 같은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예, 2의 x승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 2의 x승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x-2로 지금 계산이 된 거지만 3에서 계산하면 x-3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예,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재의 예제 5번 보세요. fx가 sin x다.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맥클로린 급수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n개도 함수만 계산하면 되고요. 맥클로린 급수니까 0에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sin x의 n개도 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 도함수 부분에서 미리 배웠지만 그때에는 sin x를 미분하고 1개도 함수 얻어서 그 1개도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2개도 함수를 구하고 이런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는 n개도 함수를 직접 n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sin x예요.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도함수 파트에서 이런 연습을 했었지만 코사인 x하고 사인 x하고는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밀어버리면 그래프가 겹쳐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반대쪽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사인 x는 사인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안에 세모를 사인으로 바꿔서 세모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요. 플러스 바꿔서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요. 결과는 전개한 걸 정리해주면 결과는 코사인 x죠. 예, 서로 같다라는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궤도 함수를 사인으로 표현했으니까 2궤도 함수는 여기 사인으로 표현한 이 함수를 연쇄법칙을 써서 미분하시면 돼요. 사인 어쩌고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2궤도 함수는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코사인 어쩌고, 이번엔 세모가 x 플러스 2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역시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세모에다가 세모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더해주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x 플러스 2분의 2파이. 그렇죠. 규칙을 위해서 여기를 약분해서 정리하지 않고 2분의 2파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2궤도 함수도 사인으로 표현된 거네요. 그렇다면 3궤도 함수 한번 더 해볼게요. 역시 사인으로 표현된 이 값을 미분합니다. 사인 어쩌고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어쩌고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어쩌고 미분하면 1. 그래서 결과는 3궤도 함수가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2파이. 그렇다면 역시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사인으로 바꾸면 세모에다가 2분의 파이를 또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또 더하면 x 플러스 2분의 3파이.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규칙이 보이네요. sin x라는 함수의 1궤도 함수는 sin x 플러스 2분의 1파이. 그렇죠. 2궤도 함수는 sin x 플러스 2분의 2파이. 그렇죠. 3궤도 함수는 sin x 플러스 2분의 3파이. 그렇죠. 규칙이 있어요. 그렇다면 n궤도 함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수를 n으로 바꿔주면 되죠. sin x 플러스 2분의 n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n궤도 함수 0에서 계산해야 맥클로린 급수를 구합니다. 0 대입하면 x에 0 대입하니까 sin 안에는 2분의 n파이만 남죠. 그래서 n궤도 함수 0에서의 값은 sin 2분의 n파이다. 됐죠? 예. 그렇다면 이제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를 한번 써봅니다. 맥클로린 급수는 금방 여기 모양대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n궤도 함수 0에서의 값이 여기 계산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옵니다. sin 2분의 n파이 그리고 곱하기 x의 n승이다. 됐죠? 예, 이걸 전개해 볼까요? n이 0일 때부터 전개하겠습니다. 0 대입하면 0 팩토리얼 분의 sin 2분의 0파이 곱하기 x의 0승, 1 대입하면 1 팩토리얼 분의 sin 2분의 1파이 x의 1승, 2 대입한 것은 2 팩토리얼 분의 sin 2분의 2파이 x의 제곱. 그렇죠? 예, 3 대입한 값, 4 대입한 값, 5 대입한 값 계속 전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sin 2분의 n파이를 계산해 볼까요? 여기 분모가 2니까 n이 짝수가 돼서 2의 배수가 되면 약분되고 파이의 정수배가 되겠죠. 그런데 사인은 파이의 정수배에서 값이 다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면 0이거나 2거나 4거나 6이거나 8이거나 n은 0부터 시작하니까 음수 짝수는 없어요. 예, 0부터입니다. 0이거나 2거나 4거나 6, 8 이렇게 가면 예, 사인 값이 다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0승 파트 사인이 0이니까 사라지고요. 제곱 파트도 예, 사인 값이 0 되니까 사라지고요. 4승도 사라지고요. 그렇죠? n이 홀수일 때만 남을 텐데 n이 홀수는 0부터 시작해서 홀수만 골라내면 1, 3, 5, 7, 9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 홀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n이 1, 5, 9, 13 이런 식으로 4씩 증가하면서 홀수를 구성하게 되면 사인 값은 n이 1일 때 2분의 1파이,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그렇죠? 예, n이 5가 되면 사인 2분의 5파이,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 2파이를 더한 게 2분의 5파이니까 역시 같은 값이에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5일 때, 9일 때, 13일 때 사인 2분의 1파이, 사인 2분의 5파이, 사인 2분의 9파이, 사인 2분의 13파이 이 값은 다 1이죠. 그렇죠? 반면에 홀수인데 3, 7, 11 이런 식으로 4씩 증가하는 홀수라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죠.
사인 2분의 7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2분의 3파이하고 같은 값이지요. 그렇죠? 해서 이런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기 홀수일 때 1이면 플러스 1, 홀수인데 3이면 마이너스 1, 홀수인데 5가 되면 다시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7이면 마이너스 1, 9가 되면 플러스 1. 그래서 홀수일 때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반복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만 남는 겁니다. 그걸 정리할 거예요. 그렇다면 1승 남았는데 여기 개수가 1이니까 x예요. 그렇죠? 3승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 x의 3승이에요. 5승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1 x의 5승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그마로 표현한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해 볼까요? 여기는 1팩토리얼 분의 1승, 여기는 3팩토리얼 분의 3승, 여기는 5팩토리얼 분의 5승. 그러면 여기 승수하고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수하고 같아요. 그렇죠? 1, 3, 5, 7 홀수니까 역시 2n 플러스 1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다면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n 플러스 1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급수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는 n이 얼마부터 시작할까라는 걸 계산해 줘야 돼요. 이 값이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n은 0부터 시작해야 n이 0일 때가 1이죠. n이 1일 때는 3이 되고 n이 2가 되면 5가 되고 n이 3이 되면 7이 되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면 n은 0부터 갑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부호를 설정해야 되는데 n이 0일 때는 여기 승수가 1승이니까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1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2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고 3일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n의 값이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이너스 1의 n승하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를 계산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맥클로린 급수는 여기까지가 답이고요. 그 맥클로린 급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sin x하고 같은가라는 게 또 필요하고 궁금한 거라고 했죠. 그렇죠? 결론만 얘기합니다. 예, 사실 이 sin x의 맥클로린 급수 이렇게 표현된 이 급수도 sin x라는 함수하고 같아요. 어디서 같으냐?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예, 역시 Rnx의 극한이 0이다라는 것을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또 공식을 하나 얻었어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5번째 공식을 얻었죠? 그렇죠? 예, 오늘 수업에서는 앞에서 2의 x승하고 지금 두 번째 sin x 이렇게 두 개 공식을 얻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3개를 얻었고요. 그렇죠? 역시 이 공식을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역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x의 2n 플러스 1승은 1이 되지요. 1의 2n 플러스 1승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만 남죠. 시그마 안쪽에서. 그렇죠? 예, 이걸 n이 0일 때부터 전개를 해보면 n이 0이면 여기 1 팩토리얼 0승 해서 값이 1이 되고요. 그렇죠? n이 1이 되면 여기 3 팩토리얼 여긴 부호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긴 3승 해서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n이 2가 되면 여기 5 팩토리얼 여기 승수도 5승 해서 5 팩토리얼 분의 1 1의 5승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뒤에 건 점점점 하고 쓸게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예, 정리된 급수는 1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7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급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왼쪽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x에 1 대입하면 sin 1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서 양쪽을 비교하면 이쪽에 있는 이 급수가 여기 있는 무한급수가 sin 1이라는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급수가 얼마냐라고 그냥 물어봤다면 1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무한급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데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니까 아주 쉬워졌어요. sin x의 맥클로린 급수 양쪽에 1을 대입하면 이런 결과를 얻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급수는 sin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급수의 공식을 이용해야 이 어려운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예제 6번 보세요. fx는 코사인 x다.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sin x 했듯이 역시 n개도 함수를 계산해서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게 더 간편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것들은 다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sin x는 그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보니까 급수로 표현했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 이것하고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전개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7승 마이너스 점점점. 그렇죠? 이게 서로 같은 걸 알았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x는 사인 x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사인 x가 이 급수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코사인 x는 이 급수를 미분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미분할 거니까 여기 사라지는 항이 있는가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고요. 미분하는 것은 항별로 미분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n이 0이면 여기 0 대입해 보세요. x의 1승이 되죠. n이 0일 때 x의 1승부터 시작했으니까 미분해가지고 0 되는 항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대로 n이 0부터 간다라고 쓰고 항별로 그냥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x의 2n 플러스 1승만 미분해서 곱하면 되죠. 이걸 미분하면 2n 플러스 1 나가고 그렇죠? 2n 플러스 1 곱하기 x의 승수는 여기서 하나를 빼야 되니까 2n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간 2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하는 이 분모의 값하고 2n 플러스 1은 하나가 약분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1부터 2n 플러스 1까지를 다 곱한 거니까 그중에 2n 플러스 1은 약분돼서 사라졌으니까 이것 바로 전에 이것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만 남았죠. 여기서 1 빼면 2n이죠. 그러니까 1부터 2n까지 곱한 2n의 팩토리얼이 남은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마지막에는 곱하기 2n. 그렇죠? 이렇게 곱한 거 2n의 팩토리얼.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x는 결국은 이 급수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를 이렇게 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로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 기억하시고요. 코사인 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하고 같아요. 전개를 하면 여기 전개된 것을 미분해서 바로 얻을 수 있죠. 그 전개한 결과는 n이 0부터 전개한 겁니다.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마이너스 점점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sin x의 공식,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공식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3번째 공식을 얻었죠. 지난 시간에 얻은 것까지 다 합하면 6번째 공식입니다. 이 공식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6개 지금까지 배운 거. 뒤에 또 몇 개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용해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10번의 A번 보세요. fx가 x 코사인 x다.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제 바로 앞에서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를 알고 있었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x만 곱하면 돼요. 더 쉬워졌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코사인 x는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 그게 코사인 x와 같으니까 거기에 x를 곱하면 된다. 즉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여기에다가 x만 곱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시그마의 변수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바뀌고 있는 거니까 변수는 n이에요. 그렇죠? 그럼 x는 상수 역할. 상수 역할이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의 2n승이 있었으니까 1승을 더 곱하면 x의 2n 플러스 1승.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x 곱하기 코사인 x는 역시 모든 x에 대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예,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예, 전개하는 것도 다 연습해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예, 교재의 예제 8번 보세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예, 이건 실수입니다. 예, 자연수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예, 실수 K에 대해서 fx를 1 플러스 x의 K승 이런 함수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역시 n개도 함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0에서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 보겠습니다. fx가 1 플러스 x의 k승. 그럼 그대로 미분해 주면 돼요. f 프라임 x는 승수 k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남는 승수, 새롭게 바뀌는 승수는 하나 빼서 k-1승으로 바뀌고.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미분한 것은 이걸 또 미분하면 되니까 승수 k-1이 또 나가서 곱해지죠. k 곱하기 k-1. 새로운 승수는 또 하나 빼야 되니까 k-2승. 그렇죠? 이렇게 계속됩니다. 규칙을 볼 수 있죠. 그러면 f의 n개도 함수는 여기 규칙을 보세요. 한 번 미분하면 k까지 앞으로 나가요. 두 번 미분하면 k-1까지 나가요. 미분한 횟수보다 하나 작은 수를 k에서 뺀 값까지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n번 미분한 것은 미분한 횟수가 n이니까 이것보다 하나 작은 것은 n-1. 그것을 뺀 거니까 k-n-1. 즉 정리하면 k-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k에서 n-1을 뺀 값. 그렇죠? k부터 여기까지 나가서 곱해지죠. 승수는 두 번 미분하면 k-2승까지 가니까 미분한 횟수하고 똑같은 수를 k에서 뺀 게 승수로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n번 미분하면 승수는 k-n승이죠. 그렇죠? 자, 다 됐습니다. n개도 함수를 계산했으니까 0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1의 k-n승이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사라집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값만 남죠. 그래서 k부터 미분한 횟수보다 하나 작은 n-1을 k에서 뺀 수까지 k-n 플러스 1까지 곱한 값이 되지요. 다 됐죠? 자, 그럼 주어진 함수 fx의 맥클로린 급수를 정리할 수 있어요. 맥클로린 급수의 모양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그렇죠? 그런데 n개도 함수 0에서의 값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k, k-1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는 것을 계속 곱해서 k-n 플러스 1까지 곱한 거.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급수 모양을 보세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n 팩토리얼 분의 k, k-1, k-2 점점점 k-n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값. 이 값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k가 만약에 자연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은 n 팩토리얼 분의 k, k-1 점점점 k-n 플러스 1. 예, 이게 바로 뭔가요? n 컨비네이션 k 컨비네이션 n 하는 값이죠. 그렇죠? 예, 이런 값이에요. k 컨비네이션 n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죠. 예, 우리 도함수 배울 때도 거듭 제곱 함수의 도함수 계산할 때 이런 컨비네이션 예, 이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수의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k 컨비네이션 n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k 팩토리얼 하는 것은 1부터 k까지 곱한 거고 k-n 팩토리얼 하는 것은 1부터 k-n까지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1부터 k-n까지 곱한 것은 약분돼서 여기 분자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다음부터 남죠. 이것 다음 하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 큰 거니까 k-n 플러스 1부터는 남아있죠. 그렇죠? 해서 점점점 k까지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이수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k는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C라는 기호를 가지고 컨비네이션이라는 기호로 쓰진 않습니다. 예, 이 기호가 컨비네이션인데 이렇게 쓰진 않고 K가 실수면 컨비네이션 C 기호 대신에 K 위에다가 쓰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위에다가 써요. N 아래다가 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아래다가 써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써요. 예, 그런데 읽을 때는 똑같이 읽습니다. K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읽는 것은 똑같아요. 컨비네이션 됐죠? 하지만 자연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된 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따른 것뿐이지 예, 자연수일 때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자연수일 때 컨비네이션을 확장한 개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답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호로 K 컨비네이션 N하고 바꿔주면 예, 이제 이 주어진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한 거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컨비네이션 N, X의 N승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K가 자연수가 아니고 실수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비네이션하고 혼동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n이 0일 때 해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개된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K 컨비네이션 0, X의 0승, K 컨비네이션 1, X의 1승, 플러스 K 컨비네이션 2, X의 제곱 이렇게 전개되는데 예, K 컨비네이션 0은 K가 자연수일 때하고 똑같이 이 값은 1이에요. K 컨비네이션 1도 K가 자연수일 때하고 똑같아요. 실수가 되더라도 이 값은 그냥 그 실수 K예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0승은 1이지요. 1승은 X지요. 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K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K, K-1. 이건 실수지만 K라는 수하고 K에서 1 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X제곱. 예,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컨비네이션 n, X의 n승 이렇게 급수로 표현된 이 값이나 이걸 전개해서 1 플러스 K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K, K-1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전개해서 항으로 쓴 이 급수나 예, 똑같이 예, 이 둘 다 이항급수라고 불러요. 이항급수. 예, K가 자연수일 때는 이항급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을 거예요. 그것을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실수 K에 대한 예, 이항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플러스 X의 K승의 맥클로린 급수다. 예, 그걸 이항급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식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배우는 4번째 공식이지요. 전체 7번째 공식입니다. 예, 이렇게 2개 기억해 주세요. 사실은 이 맥클로린 급수와 이 함수 1 플러스 X의 K승 하는 함수가 서로 같다. 됐지요? 서로 같아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수렴 구간이 문제예요. 앞에서 2의 X승, sin X, 코사인 X. 예,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항급수는 모든 X에 대해서 양쪽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해서 이 범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 플러스 x의 k승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컨비네이션 n x의 n승하고 같다. 전개하면 1 플러스 k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kk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것하고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같냐? 1 플러스 x, 여기 모양이 세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급수는 여기 모양이 세모로 바뀐다라고 확장해서 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x라고 표현됐을 때 이 k의 값에 따라서 수렴 구간이 달라져요. 첫 번째, k가 0보다 큰 값이다 그러면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1, 1 양쪽 끝점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이 여기 세모 x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이 구간이 기본 구간이에요. 그렇죠? 기본 구간을 포함하고 양쪽 끝점 마이너스 1과 1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k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양쪽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k가 0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러면 그 수렴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하나 딱 포함해요. 그러니까 기본에다가 오른쪽 끝점만 포함되는 거예요. 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이하인 x에 대해서 양쪽이 같다. 됐죠? 그런데 세 번째,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이하인 값이라고 하면 실수 중에서 마이너스 1 이하인 실수라고 하면 그렇다면 수렴 구간은 기본만 딱 가지고 있고 양쪽 끝점은 모두 포함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세모일 때 x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이 세모는 이제 응용이 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라는 것을 세모라고 바꿔주면 1 플러스 세모의 k승 이런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는 그 맥클로린 급수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 컨비네이션 n 세모의 n승 이렇게 바뀝니다. 예, 세모라고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전개하면 1 플러스 k 곱하기 세모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kk-1 세모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어렵지 않죠? 자, 역시 수렴 구간이 문제인데 여기가 세모로 바뀌었으니까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걸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x에 대해 정리가 되겠죠? 예,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구간을 포함하면서 똑같아요. 첫 번째, k가 0보다 크면 그 기본에다가 양쪽 끝점을 두 개 다 포함시키면 되고 k가 0 이하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러면 수렴 구간, 기본 구간은 포함하고 오른쪽 끝점을 하나 더 포함하면 되고 k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면 기본 구간만 가지고 있고 양쪽 끝점은 모두 포함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이것이 공식입니다. 예, 공식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재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fx가 루트 4-x분의 1이다. 이것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하고 수렴 구간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가볼까요? 이것을 1 플러스 세모의 k승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1 플러스 세모의 k승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분모에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는 2분의 1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루트 4-x분의 1인데 4-x에 2분의 1승 분의 1이니까 그렇죠? 2분의 1승 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라고 고쳐 쓸 수 있죠. 그래서 4-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1 플러스 세모의 k승으로 고쳐야 되니까 상수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경우를 연습했습니다.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하는 걸 연습할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상수를 찾아서 그걸 1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수로 묶어내면 돼요. 그렇죠? 여기 상수 4가 있어요. 그렇다면 4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4-x를 4로 묶어서 정리하면 4에다가 1 마이너스 4분의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요. 4-x가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이 전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필요 없는 거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필요 없죠.
이 값이 필요한 거죠. 1 플러스 세모라고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x가 세모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따로 그냥 곱하면 되고요. 뒤에 것만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는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x가 세모가 됩니다. 그렇죠? 예,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4의 2분의 1승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 2분의 1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해주고 예, 이 뒤쪽 부분이 필요한 건데 뒤에 부분은 1 마이너스 4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x를 세모 취급하면 되겠다. 됐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k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공식을 쓰면 됩니다. 앞에 2분의 1은 곱해져 있었고요. 뒤에 것은 공식을 쓰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컨비네이션 n. 그렇죠? k 컨비네이션 n.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세모의 n승이에요. 세모는 마이너스 4분의 x. 됐죠? 자, 그러면 급수 표현은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건데 이걸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 전개하면 2분의 1 앞에 꺼내주고 n이 0일 때부터 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n이 0일 때 그냥 1 하고 쓰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예, 1일 때는 k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n이 0일 때는 1이고요. 그렇죠? n이 0일 때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고요. n이 1일 때는 k 곱하기 세모. 그렇죠? k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고요. 세모는 마이너스 4분의 x니까 마이너스 4분의 x 쓰면 되고요. 그렇죠? 예, n이 2일 때는 2 팩토리얼 분의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거기서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렇죠? 그래서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계산된 거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세모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만 더 써볼까요? 3 팩토리얼 분의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따라오고 있죠? k 마이너스 2까지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모의 3승 곱하면 되고 됐죠? 예,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전개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은 곱해져 있었고요. 첫 번째 항 1이니까 정리할 거 없고요. 예, 두 번째 항은 여기 2하고 4 곱하면 8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고 1하고 x 곱하면 x가 되죠. 8분의 x입니다. 세 번째 항부터는 이제 재밌는 규칙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 2 팩토리얼 분의 1 하는 건 따로 쓸게요. 2 팩토리얼. 그러고 나면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2가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 x제곱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4의 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분모가 2가 2개 있으니까 2의 제곱이 있고 여기 4가 2개 있으니까 4의 제곱이 있죠. 2의 제곱, 4의 제곱 곱하면 2, 4 곱했을 때 8이니까 8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걸 정리하면 여기 8의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남는 수는 1, 3 이렇게 홀수 2개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x의 승수는 제곱이고. 됐죠? 그 다음 것도 똑같이 갑니다. 3 팩토리얼 분의 1 하는 걸 분리해 놓으면 여기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분모에 4가 3승이니까 3번. 2가 3번, 4가 3번. 곱하면 8이 3번. 그래서 8의 3승. 그렇죠? 그리고 남는 분자는 홀수 1부터 그 다음 5까지. 앞에는 3까지였고 그 다음 5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승수는 x의 승수는 3승.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니 값을 구했으니까 수렴 구간이 문제입니다. 세모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세모는 마이너스 4분의 x. 그러면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1로 바뀌었고 4 절대값 밖으로 나가서 양쪽에 곱해지면 x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라는 기본 구간이 생겼어요. 그렇죠? 기본 구간을 풀면 x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고 양쪽 끝점은 마이너스 4와 4 두 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k를 가지고 판정해야 돼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수고 0 이하인 수지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끝점만 하나 포함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럼 오른쪽 끝점은 4니까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 이하인 x에 대해서 양쪽이 같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테일러 급수에 대한 것도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근사값 구하는 경우를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를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근사값을 구하려는 그 급수가 교대 급수일 때만 배우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대 급수가 나올 거고요. 그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가볼까요? 예, 교재의 예제 13번 보세요.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의 몇 급수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 값을 오차가 0.001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보다 작게 추정해라 그랬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적분은 부정적분인데 피적분 함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에요. 이것은 원시함수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함수, 기초함수라고 불러요. 그 기초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함수예요. 예, 이것의 부정적분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 도함수 부분에서 그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면서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적분 얘기를 할 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 예, 이것을 dx분의 d,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기억이 나죠? 이게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결과였어요. 그렇죠? 여기가 x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x고 똑같으면 그냥 바로 t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결과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용하면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라는 것은 굳이 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걸 미분해서 이걸 얻었으니까 미분해서 이 함수가 되는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승 dt다. 이렇게 쓰는 표현 말고는 없어요. 예, 이것이 어떤 함수다. 내가 알고 있는 뭐 아크텐전트 x 또는 사인 x 또는 로그 x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을 통해서 표현한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 기초함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굳이 표현한다면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정적분 계산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부정적분을 기초함수로 피적분 함수 이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이 기초함수로 표현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배운 이 무한급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에 급수 표현을 얻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2의 x승의 급수 표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2의 x승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니까 x의 범위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세모를 여기 세모하고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이쪽 세모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면 이쪽 세모를 다른 모양으로 똑같이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세모가 마이너스 x제곱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여기 세모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그대로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 이걸 이용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을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x제곱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의 n승 따로 끄집어내고요. x제곱의 n승은 x의 2n승. 그러니까 급수 표현은 시그마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그렇죠? 예,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정적분을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급수를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역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따라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써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항별로 들어가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곱해진 상수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건 그냥 곱해두면 되고 x의 2n승만 적분하면 되겠죠? 예, 이건 이제 쉬워졌죠. x의 2n승을 적분하면 하나씩 더하면 됩니다. 2n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부정적분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피적분 함수의 적분, 이 부정적분을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볼까요? 예, 이제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적분상수는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이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걸 급수를 이용해서 쓸 거예요. 예, 원시 함수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 플러스 1승이었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면 되고요. x에 1 대입하면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고요. 여기만 남고요. x에 0 대입하면 0의 몇 승, 다 0이니까 0으로 떨어져 나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대입한 것은 0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1 대입한 건 여기 앞에 요 값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정적분의 급수 표현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그렇죠? 예, 어떤가요?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나머지는 0보다 큰 값, 예, 교대급수죠. 그렇죠? 이렇게 교대급수가 얻어졌어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교대급수 합의 추정, 이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근사값이 필요한 거니까 부분합 SN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죠? 이 근사값을 SN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정리가 오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오차,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 그렇죠? S-SN의 절대값. 이것은 그 다음 항 모양 bn 플러스 1을 넘어갈 수 없다. 됐죠? 여기 시그마 옆에 마이너스 1의 n승 떼고 남은 이 값이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이 bn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은 여기 n을 전부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뀌지요. 그렇죠? 예, 이제 요구한 대로 이 값을 0.001,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보다 작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모가 10의 3승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2n 플러스 3이 1000보다 크게 되는 n을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뭐라고 했죠? 예, 반드시 최초의 n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예, 최초의 n을 선택해야 이걸 답을 낸 거다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000을 넘어가는 최초의 n을 계산해 볼까요? 예, n이 1일 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돼요. 예, 10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n이 2일 때 역시 계산하면 되고요. 1000을 넘어가지 않아요. n이 3일 때 한번 써볼까요? 3 대입하면 4 팩토리얼 곱하기 여기다 3 대입하면 2, 3은 6이니까 3 더하면 9. 4 팩토리얼 곱하기 9. 당연히 1000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4 팩토리얼 24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n이 4가 되면 여기가 이제 5 팩토리얼하고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도 n이 4가 되면 2 곱하면 8, 3 더하면 11이니까 11로 바뀌어요. 그렇죠? 5 팩토리얼 하는 건 4 팩토리얼에다가 5를 곱한 거니까 24에다가 5를 곱하면 120이 돼요. 그렇죠? 그럼 120에다가 11을 곱했으니까 1320이 됩니다. 1000을 넘어갔죠. 그렇죠? 4일 때 처음으로 1000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n이 3일 때 안 넘어갔습니다. 예,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n이 4가 되니까 n이 4가 되면 1000을 넘어가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최초의 n은 4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4를 선택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5를 선택하거나 6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그것은 n을 1억으로 선택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다. 이해됐죠?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을 4로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n이 4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정적분, 즉 급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교대급수로 표현된 이 값의 근사값은 n이 4니까 S4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n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S4라는 것은 A0부터 시작해야 돼요.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여기까지. 그렇죠? 예, 해서 이 값들을 다 쓰면 되겠습니다. A0 이렇게 되죠. A1, 예, A2, A3, A4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예, A0는 1이고요. A1은 마이너스 3분의 1, A2는 10분의 1, A3는 마이너스 42분의 1, 예, A4는 21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다 더하면 7560분의 565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사값으로 구한 거니까 이걸 또 여기서 또 근사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근사값이니까 해서 계산하면 0.747486772486 점점점 어렵지 않죠? 예, 이걸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렇게 근사값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어떤 함수를 몇 급수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운 겁니다.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기하급수를 이용한 방법이 첫 번째,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것이 두 번째, 예, 방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웠던 이제 이 근사값 계산하는 부분, 예, 그 교대급수일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대급수가 아닐 때, 예, 이 테일러 다항식을 써서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오차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급수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은 그게 교대급수가 됐을 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제 그 교대급수가 아닌 케이스에 테일러 다항식 TNX가 SN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근사값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해서 TNX를 사용했을 때 오차를 예, 그 증명 없이 예, 결과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fx가 이제 그 테일러 급수 tx를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항상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Rnx의 극한이 0이 되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정이 돼서 fx가 그 테일러 급수 tx하고 같다라는 게 판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렇다면 역시 근사값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x의 근사값을 예, 여기 tx하고 같은 거니까 tx가 참값인데 그 근사값으로 tnx를 쓸 수 있겠죠. tnx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니까 참값 fx 즉 tx 이게 참값입니다. 예, 거기서 근사값 tnx를 빼준 것의 절대값을 취하면 이게 바로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 오차. 그런데 fx-tnx는 우리가 rnx란 기호를 사용했으니까 오차는 rnx의 절대값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fx가 tx하고 같을 때 얘기한 겁니다. 예, 반드시 같을 때 얘기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때 오차는 나머지 항 rnx의 절대값이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오차가 얼마나 되냐? 이제 이게 테일러 정리입니다. 예, 이 정리는 테일러 정리라고 불러요. 테일러 정리. 예, 그 결과가 뭐냐? 오차가 예, 역시 테일러 급수의 그 다음 항 모양을 넘어갈 수 없어요. 테일러 급수의 다음 항 모양이니까 테일러 급수가 n 팩토리얼, n개 도함수, n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럼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1로 다 바꾸면 되겠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리고 n 플러스 1개 도함수, 그리고 n 플러스 1승. 그렇죠? 그 모양을 넘어갈 수 없어요. 거기다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의 n 플러스 1승 이걸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오차의 한계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m이라고 쓴 이 값은 뭐냐? 금방 n 플러스 1개 도함수를 얘기했죠? n 플러스 1개 도함수의 최대값이에요. n 플러스 1개 도함수가 m을 넘어갈 수 없을 때 그 최대값 m을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모양은 전부 n 플러스 1로 표현된 거니까 그 다음 항 모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예. 10장 11절에 예제 1번을 보세요. fx가 세제곱근 x일 때 a는 8에서 2차 테일러 근사식을 구해라. 즉 2차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값으로 설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2차 테일러 근사식을 구하고 두 번째,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이 근사식의 정확도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정확도, 오차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차의 한계가 얼마냐 계산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계산할 거예요. 2차 테일러 다항식 하는 것은 T2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x가 T2X하고 비슷하다라고 쓰면 2차 테일러 근사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죠? 예, T2X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T2X니까 제곱 나올 때까지만 쓰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A에서 테일러 급수하는 거니까 A가 8이에요. 8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F8 플러스 F'8 곱하기 X-8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에서의 값 곱하기 X-8의 제곱 여기까지만 쓰면 되죠. 이게 바로 T2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려면 함수값 그리고 1개 도함수의 값 그리고 2개 도함수의 값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오차는 그 다음 항이니까 3개 도함수 값을 가지고 이것의 크기를 가지고 오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항 모양. 그래서 도함수는 3개 도함수까지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도함수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는 세제곱근 x, x의 3분의 1승이란 뜻이죠. 그렇죠? 한 번 미분하면 f'x는 3분의 1 나가고 1 빼주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한 번 더 미분하면 1개 도함수를 또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9분의 2 승수는 또 하나를 빼야 되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그렇죠? 오차를 위해서 3번까지 미분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승수 마이너스 3분의 5가 또 곱해져야 되니까 27분의 10 곱하기 승수는 여기서 1을 또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8승. 됐죠? 자, 그러면 오차를 위해서 3개 도함수까지 계산했고요. 이제 테일러 근사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8에서의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F8은 여기에 8 대입하면 8의 3분의 1승인데 8은 2의 3승. 그렇죠? 그럼 거기에 3분의 1승 했으니까 3분의 1승과 3승은 상쇄되죠. 그래서 2가 되고요. F8은 2. F' 여기 있습니다. X 자리에 8 대입하면 F'8 역시 2의 3승이니까 여기 3분의 1승하고는 없어져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 즉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 거기 3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12분의 1. 어렵지 않죠? 더블 프라임은 역시 마찬가지 이 결과에다가 8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더블 프라임 8은 역시 8은 2의 3승, 3분의 1 하고 없어지고요. 2의 마이너스 5승, 그럼 2의 5승분의 1. 근데 2의 5승은 32. 그렇죠? 그러면 32하고 여기 2를 약분하면 16. 16하고 9를 곱하면 144.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44분의 1. 다 됐죠? 예, 계산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T2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T2X는 F8 플러스 F'8 X-8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 X-8의 제곱. 됐죠? 예, 이제 계산한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F8 2고요. F'8 12분의 1이고요. F의 더블 프라임 8 마이너스 144분의 1이고요. 그렇죠? 계산하면 F8이 2였으니까 첫 번째 항은 2. F'8은 12분의 1이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12분의 1 곱하기 X-8. 세 번째 항은 F 더블 프라임 8의 2팩토리얼 분의 1, 즉 2분의 1이 더 곱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88분의 1. 그렇죠? X-8의 제곱. 다 됐죠? 자, 그럼 근사식을 써볼까요? 주어진 함수와 이 2차 테일러 다항식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세제곱근 x고요. T2x는 여기 구한 대로 이만큼 가지고 오면 됩니다. 2 플러스 12분의 1 x-8 마이너스 288분의 1 x-8의 제곱.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 세제곱근 x가 여기 있는 이 함수하고 비슷하다. 즉 다항함수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최고차항 x제곱이 되는 다항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비슷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오차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사식을 T2x로 사용했으니까 반드시 오차는 R2x의 절대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배운 테일러 정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R2x의 절대값은 그 다음 항모양 2니까 다음이 3이에요. 3팩토리얼 분의 m x-8의 3승의 절대값.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m 하는 것은 3개 도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3번 미분했습니다. 3개 도함수가 27분의 1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이었어요. 그렇다면 3개 도함수의 절대값은 이것의 절대값 27분의 1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의 절대값.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은 3분의 8승 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27분의 10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27분의 10 그냥 나가면 되고요. 그렇죠? x의 3분의 8승 하는 것도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x의 3분의 8승 그냥 나가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결론적으로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은 분모에 x의 3분의 8승이 있으니까 x의 값이 7과 9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렇다면 이것이 움직이는 것은 x의 3분의 8승에서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3분의 8승이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을까라는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최대값, 그 오차가 가장 커봐야 얼마일까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이 전체 값이 가장 클까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x가 작아야 전체 값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에서 9 사이에서 x가 움직인다면 x가 7일 때가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예요. 그렇다면 전체가 제일 클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제일 작은 값 7을 대입해주면 전체 제일 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x에 7 대입한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오차의 한계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m은 여기 구한 대로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이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의 한계를 얘기할 수 있네요. 결국은 R2x의 절대값이 오차를 결정하는데 R2x의 절대값은 뭘 넘어갈 수 없냐? 3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8의 절대값의 3승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런데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를 넘어갈 수 없냐? 계산을 해보면 3팩토리얼 분의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그렇죠? 곱하기 x-8의 절대값의 3승 됐죠? 근데 여기도 역시 x가 7과 9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면 x-8의 절대값 하는 것은 x와 8 사이의 거리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x라는 값이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8로부터의 거리는 얼마를 넘어갈 수 없을까요? x가 8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고 x가 8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x하고 8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왼쪽에 있다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9하고 8 사이의 거리보다는 작아요. 왼쪽은 7하고 8 사이의 거리보다는 작아요. 근데 7하고 9하고는 8하고 사이의 거리가 둘 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x-8의 절대값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삼승한 것도 1의 3승,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오차의 한계를 계산했습니다. 이만큼인데 정리하면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것 부분에 바깥쪽에 있는 거 그렇죠? 3팩토리얼 곱하기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 분의 10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약분해서 정리할게요. 여기 2로 약분이 됐죠? 그러면 분자는 5가 되고 여긴 3팩토리얼이니까 2로 약분하면 3만 남았어요. 3하고 27 곱하면 81이니까 오차의 한계는 81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5 이걸 넘어갈 수 없다. 오차가 아무리 커봐야 이 값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00034426289 이 정도 되네요. 오차가 벌써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가 0이니까 굉장히 작다라는 게 보이죠? 오차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역시 질문 있으면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예, 오늘 배운 게 아마 조금 연습을 해야 예,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 시험을 볼 텐데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죠. 예, 물론 적은 것도 아니지만 예,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그날 배운 것은 예, 그날 적어도 한두 번은 봐두는 게 예, 예, 공부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